사실 이 국정원의 최창호는 정말 외줄타기를 절묘하게 잘합니다. 이게 전요한이도 실제로 설득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고 또 강인구도 정말로 까다로운 캐릭터라서 사실 마지막에는 협상이 엎어질 수 있는 카드를 항상 손에 쥐고 협상을 이 외줄타기를 해요. 협상의 모든 것, 류지연의 협상스쿨.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로 협상 공부하기 세 번째 시간이죠. 드라마 수리남을 통해서 우리가 등장인물을 캐릭터별로 협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 강인구 씨, 두 번째 시간에 전요한 목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강인구와 전요한 목사의 캐릭터가 강렬하지만 이 수리남 드라마에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강렬한 캐릭터가 있죠. 국정원 최창호 씨입니다. 박혜수 배우의 연기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한 번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이 최창호 캐릭터를 한번 협상 관점에서 대사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협상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늑하네요. 햇빛도 하나 없고. 사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년 전에 여기 수리남에 오신 적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왔어요. 코카인 구하러. 근데 도저히 선이 닿질 않아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니, 코카인 구한다는 사람이 미국 대사관을 갔나?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경찰서를 간다는 거네. 내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든 뭐든 빨리 말 좀 해보라고 하면서 총을 겨누려고 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이 순간에 최창호는 생각보다 여유를 가지면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여기 대사관의 무역 담당 직원 새끼가 밀수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걔한테 코카인 루트를 구할 수 있는지 연락을 했는데 이 새끼가 그 양키 새끼가 중국 놈들한테 도박 사채 빌린 걸 못 갚아서 밖에 나오기 무섭다고 대사관으로 오라대. 그런데 막상 갔더니 히로뽕만 팔길래 내가 그냥 쪽내고 나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전요한 목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양키 이름은 더글라스 하퍼였나? 아이, 저희는 변두리 조폭 비즈니스 스타일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 액션 비즈니스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치밀한 협상 전략입니다. 그죠? 초반부터 이 최창호는 아주 분석적이고 정보를 예리하게 활용하고 그러면서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나 아니면 임기응변의 방식이 아주 세련되고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글라스 하퍼가 실제로 미국 대사관에 있었던 사람이 밝혀지면 그때부터는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교묘한 미끼 장치를 마련해서 상대방에게 던진 것이죠. 하정우와의 대화에서 이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상황 수습 가능해요? 하정우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국정원이면 다른 깨끗한 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창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인구 씨 보고대로 상상 이상으로 의심 많은 게 전요한이에요. 깨끗한 여건으로 만났으면 우리가 목표로 한 2톤 물량 절대 안 줍니다. 그럼 일부러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정우가 물어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더글라스 하퍼는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행실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통하면 앞으로 인구 씨가 일하기 편해질 겁니다. 이 밀당을 정말로 잘하고요. 이 국정원의 최창호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본인의 페이스로 협상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강단도 있으면서 그 상황에 예리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장치를 설치해놓고 미끼를 던지고 이런 것에 아주 최적화된 요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등장 씬부터 굉장히 강렬한 그런 협상 장면이 나온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전요한이 강인구를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강인구는 살짝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각을 해봐도 전요한이랑 손을 잡으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돈을 아주 많이 벌 것 같고 돈을 벌면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적으로 흔들렸을 것 같아요. 실제 상황에서도. 근데 그 포인트를 예리하게 캐치를 하고 나서 다시 강인구를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요한은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 달 안에 콜롬비아에 어떻게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너에 몰고 밀어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강인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다가는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지금은 좀 천천히 갑시다. 최창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인구 씨, 지금 저희 국정원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십니까? 그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제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현장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인구 씨,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저희가 여전히 같은 목표를 가진 게 맞나요?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면도 명장면이죠. 그죠? 강인구가 하정우 씨가 내적으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포인트를 짚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죠. 강인구 씨,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저희가 여전히 같은 목표를 가진 게 맞나요?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뜨끔할 겁니다. 그죠? 너랑 나랑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냐?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협상이 중간에 팀 내부적으로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상기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굉장히 노련한 리더들의 협상 전략입니다. 본인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다잡는 것이죠. 자, 다음 장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미난 장면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 최창호와 강인구 씨가 전요한 목사를 상대로 설득을 하는 장면인데요.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미국령입니다. 마약을 받아야만 미국 DEA를 개입시켜가지고 전요한이를 생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푸에르토리코로 마약을 운반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전요한은 아주 조심성이 많고 극도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강인구와 최창호가 국가의 배드가이 전략을 펼칩니다. 즉 최창호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배드가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강인구는 그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를 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푸에르토리코로 보내주세요. 사고 내지 마시고. 이해는 했는데 자고로 돈, 총, 마약은 미국이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작치력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니 우리가 애초에 한 달 잡고 플랜을 짰는데 중간에 그쪽에서 사고 내고 개판 낸 거 인구가 하도 설득해 새 루트를 뚫어줬는데 뭐 다른 방법이요?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더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다른 방법 마련하세요. 뭐? 시간을 더 줘? 당신 나한테 하청 맡겼어? 말이 왜 이럽니까? 에이씨 또 야마가 도네. 애초에 배달 사고 낸 게 누구야? 그쪽에서 설사를 쌌으면 빤스 정도는 직접 빠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러니까 전요한 목사가 열받기 시작합니다. 혓바닥에 사탄이 들었나? 말을 아주 험하게 하는구먼. 솔직히 그쪽에서 아마추어 짓거리 안 할 거란 보장이 있어? 내가 이런 리스크 감수하면서 비즈니스 계속 진행해야 되나? 이럴 거면 다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국정원의 최창호는 정말 외줄타기를 절묘하게 잘합니다. 이게 전요한이도 실제로 설득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고 또 강인구도 정말로 까다로운 캐릭터라서 사실 마지막에는 협상이 엎어질 수 있는 카드를 항상 손에 쥐고 협상을 이 외줄타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거면 그냥 다 때려쳐. 이거 아니면 그냥 때려치라는 건 거예요. 협상에서 이 외줄타기 협상 전략을 take it or leave it offer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take 하든지 아니면 너 그냥 간둬.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라고 압박할 때 쓰는 최후의 협상 전략입니다. take it or leave it offer를 너무 자주 쓰면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마지막으로 지금 푸에르토리코로 마약을 보내야 될 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죠. 이 국정원의 최창호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이 분위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강인구가 등장해요. 상만이 형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각자 주장이 일리가 있으니까 서로 협의할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하니까 곧바로 말을 잘라. 야, 강인구 너 이 새끼야. 너 나랑 장난해? 어디서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논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너 형 스타일 알지? 나 이딴 식으로는 비즈니스 못한다. 이러면 거래 끊을 수밖에 없어. 누구 마음대로 접어? 막말로 브라질 건 형 쪽에서 정보 샌지 누가 알아? 다짜고짜 성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상대방은 전요한 목사인데 전요한 목사를 앞에 두고 우리 편끼리 국가의 배드가이가 돼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배드가이 역할은 최창호가 하고 국가의 역할은 강인구가 합니다. 이 국가의 배드가이 역할이 생각보다 잘 먹혀요. 그러면서 배드가이가 화를 딱 내고 나갈 때 국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좀 참으세요. 그래 상대방을 봐서라도 우리가 진정하고 그래도 거래가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착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최창호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굉장히 노련한 협상가인 것이죠. 자, 마지막 협상
최창호가 결국 전요한을 설득시켜서 푸에르토리코로 마약을 운반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협상 장면 한번 살펴보시죠. 강프로 웬일이야? 식사는 잡섰어? 전화로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침을 너무 먹었더니 배가 터질라 그러네. 형, 목사님이 할 말이 있으시대. 이제 지금 전화통화로 삼자가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장로님. 예, 무슨 일이에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푸에르토리코 수출 아직도 진행 가능합니까? 지금 전요한 목사는 사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 어떻게든 푸에르토리코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그게 전부 다 결렬됐어요. 그리고 지금 협상 결렬된 베트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요한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푸에르토리코로 마약을 운반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약을 전부 다 콜롬비아로부터 받아가지고 제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콜롬비아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끊어진 연결고리를 이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장로님. 예, 무슨 일이에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푸에르토리코 수출 아직도 진행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다시 이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최창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요? 가능합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협상에 있어서 비즈니스 협상에 있어서 대원칙이죠. 절대로 상대방의 첫째 안에 덥석 예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억하심정 잠시 잊고 다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요.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우리가 뒤로 하고 다시 손을 잡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제가 뭘 믿고 진행을 합니까? 또 막판에 안 한다 그러지 제가 어떻게 알고요? 협상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치밀한 협상 전략을 최창호가 취하고 있죠. 그런 우려 하실만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현재 저희 사이 신뢰 회복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잘 압니다.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죠. 제가 물건을 한 번에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요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니즈죠. 그죠? 전요한 목사는 지금 급해요. 지금 자금줄이 다 막혔고요. 지금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콜롬비아 측으로부터 마약 유통사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돈이 입금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니즈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죠. 제가 물건을 한 번에 보내면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판 깨지고 나서 자금을 다른 데로 돌려놔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강사장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돌아오는 길 편에 현금 실어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신뢰 있는 조치가 뭘까요? 그것만 확인된다면 푸에르토리코로 지금 바로 물건 보내겠습니다. 바로요? 얼마나 바로라는 겁니까? 수리남 정부에 부탁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건 간단하니까 앞으로 3시간이면 출발 가능합니다. 물건 받으시겠습니까? 받아보죠 뭐. 네, 그렇게 하시죠. 이 장면이 전요한 목사가 결국 최창호에게 최후의 협상에 설득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최창호가 언변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협상 스킬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설득하기 그렇게 까다로웠던 전요한을 설득시킨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구조적으로 보면 원래는 전요한은 절대로 미국령에 마약을 안 팔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다른 루트를 찾다가 중국 루트도 막히고 또 브라질 쪽으로도 루트가 막히고 지금 모든 루트가 다 막히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협상 카드가 푸에르토리코 수출밖에 없어서 이게 위험한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했던 마지막 수입니다. 사실은 협상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협상 테이블에서 드라마틱하게 내가 말빨이 너무 좋아서 협상 스킬을 화려하게 보여줘서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협상의 준비가 80%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20% 정도의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협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최근 저서이죠.
설득이라는 책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라. 설득에 있어서 설득 전에 충분히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 수 있다. 즉 최창호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 그리고 전유한 목사가 이끌려 올 수밖에 없는 판, 이 미끼를 물 수 없는 판을 정말 치열하게 수년간의 공작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만들어냈고, 마침내 전유한 목사는 그 미끼를 물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라마 수리남의 세 번째 캐릭터죠. 첫 번째 캐릭터 강인구, 두 번째 캐릭터 전유한, 세 번째 캐릭터 국정원 최창호 씨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리남 재미나게 보셨을 텐데요. 협상 관점에서 저는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이 대사 한 개 한 개가 긴장감이 넘치고 너무나 쫄깃쫄깃했고, 이 협상과 설득의 스킬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드러나서 이 진짜 극본이 예술이다.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나 찰지게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리뷰 함께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고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D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